지혜의 한마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극과 극의 상대와 맞닥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능숙하게 회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확고하게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타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상황을 지혜롭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대화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종종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싸움 없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2500년 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가르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춘주 전국 시대의 노나라 출신 묵자입니다. 묵자는 노나라의 사상가입니다. 겸해라는 학설을 창시하고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겸해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고대사를 연구한 진위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의 지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말 표현은 상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죽든지 싸우든지 너는 너 나는 나, 그 밑바탕에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목표는 상대를 무참히 짓밟고 이기려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 즉 선전포고하고 누가 이기나 해볼까 하는 게 참으로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정말 범죄자에게 급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우회 작전을 쓴다는 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서 이겨봐야 결과는 단절입니다. 결국 관계에서 지게 됩니다. 세상은 공평하고 돌고 돌아서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이익인 것 같으나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줄 리가 없으니 참으로 헛된 삶을 산 격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줄 때에 나중에라도 부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돕고 돕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의 복잡성은 종종 이해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도전적인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대립의 길을 택한다면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관점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상호작용하는 관점의 차이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한 잘못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에 굴복하거나 타인의 말에 온전히 휘둘리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성찰하며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령의 인도하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두름은 실수를 낳을 수 있으므로 조급함 없이 일을 진행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특히 상황이 긴박하거나 어려울 때는 우회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로입니다. 그럼 묵자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 7가지 이야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많은 이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려 하기보다는 내면의 정체성을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는 주어진 능력을 신중히 사용한다. 지식을 과시하려 애쓰는 이들이 때때로 얄팍한 기술을 과시하여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반면 진정으로 교묘한 인물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최적의 시기와 환경을 분별할 줄 안다. 성급하고 과도한 행동은 종종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두 번째,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마라. 참으로 허무한 논쟁에 휩쓸려 타인의 불만을 자아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처신은 인간관계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의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친구의 결점을 인지하고도 침묵한다면 이는 친구로서의 책임을 멀리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친구를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며 때로는 단호한 질책으로 정진하게 한다면 그 인물이야말로 인생의 명사수이자 참된 우정을 나누는 벗이라고. 세 번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의 위대함은 작은 지류들이 자신의 흐름을 아끼지 않고 합류함으로써 성취된 결과입니다. 묵자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인간의 성장에 비유하여 타인의 조언과 비평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야말로 자신의 덕목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인생에 있어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광대한 세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존재는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의미 없는 논쟁하지 마라. 필사적인 언쟁은 종종 고집의 충돌로 이어지고 이는 자존심이 깊숙이 관여하여 우리로 하여금 쉽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외로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패배하면 마음이 상하고 승리하면 관계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에서 과연 승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당신이 논쟁을 벌이고자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논쟁에서의 승리가 종종 허망한 것임을 인지하는 것. 둘째는 그러한 승리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워야 담을 수 있다. 가득 찬 내면에는 새로움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자의식이 넘치면 불필요한 고민이 셀 수 없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자신으로만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피로에 시달리며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을 위한 여백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에 항상 일정 부분을 비워두어 새로운 경험과 관계에 대한 개방성과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소인배를 피하라. 묵자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 깊이 사유하면서 사람들을 귀한 성품을 가진 군자와 협소한 마음을 가진 소인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군자가 소인과의 친분을 맺지 않을지라도 소인을 적절히 다루고 회피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소인은 그들의 특유의 해로움을 통해 타인을 해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류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묵자에 따르면 적을 만들어도 소인과의 적대는 군자의 그것에 비해 훨씬 불리한 것으로 그들의 그릇된 행동은 결국 타인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7번째, 너무 자랑하지 마라. 너무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과시하고 싶은가? 다른 사람의 질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당신이 잘 되는 걸 말했을 때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붙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게 사람의 심리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자랑이 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주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다. 고대 성현들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끊임없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는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기보다는 인류의 본성과 근원적인 통찰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묵자의 사상에는 절제되고 고요한, 종종 간과하기 쉬운 삶의 진리들이 담겨 있어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하며 참조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성현들의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파고들고 그들의 지혜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전에 이러한 지혜를 알았더라면 삶이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 대신 지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은 것을 다행이라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운이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